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한국투자증권 길건우FC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또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태성 이사의 종목입니다. 에너토크를 시작으로 유니드, 현대일렉트릭, MC넥스, KMW 총 5가지 들고 오셨고요. 길건우FC는 현대건설과 원준, 농심, 진에어, 삼성전기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먼저 김태성 이사님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세가 너무 이제 강하게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에너토크에 대한 이야기 혹은 에너토크에 대한 기대감을 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을 좀 쏟고 있습니다. 뭐 유럽 전역으로도 지금 폭염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러시아하고의 지금 에너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도 많이 거론되지만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네옴시티에 대한 테마가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건설주들도 움직였지만 건설주와 같이 움직였던 테마가 바로 이제 원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규모 단지를 이제 조성하는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발전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제 중동 국가로 이제 납품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한 차례씩 좀 거론이 됐었는데요.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건을 좀 충족시키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UAE 아랍에미리트의 예전이긴 합니다만은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전 에너지 관련해서 수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뭐 물론 시장에서의 주도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고는 있겠습니다만은 에너토크 같은 기업들도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탄력성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감축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고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하반기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문가님들이 저랑 시간을 가지고 이제 밀당을 하기 시작해서 네, 저도 가차없이 가감없이 땡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건우FC님의 종목인데요. 네. 좀 비슷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원전 얘기를 했는데 네. 한동안 원전은 이제 좀 갈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원전 수주라는 게 거의 13년 만인데 이게 정말 첫 물꼬가 돼서 아마 더 많은 게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뭐 국내 원전이 총 34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22기를 현대건설이 다 지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 SMR에 관련된 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 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UAM 관련된 거잖아요. 뭐 이쪽에 대한 투자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본업 또한 괜찮습니다. 뭐 2분기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았는데 뭐 실적 내부를 조금 들여다보자라고 하면 국내 수주가 조금 괜찮았어요. 연간 수주 목표가 한 6조 원 정도 냈는데 이미 상반기 때 한 9조 6천억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이미 진행 중이었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파나마, 사우디, 카타르, 이라크 이쪽에서는 하반기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이 될 시점이라는 거. 그다음에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물산이랑 터널공사 수주를 하기는 했지만 네.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게 사실은 실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2분기를 기점으로 사실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철근 유통 가격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건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김태성 이사님의 다음 종목은 유니드입니다. 유니드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일단 뭐 우리 투자자들의 시각 자체가 지금은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집중이 되는데 저는 한켠에서는 또 이 탄소 포집이라고 하는 환경 정책 관련한 기업들도 계속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뭐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포집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화학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가성 칼륨이라든지 뭐 이러한 염화 칼륨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탄소 포집,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공장이라든지 이 폐기물에서 이산화탄소라든지 일산화탄소와 같은 이 유해 물질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게 탄소 포집, 그러니까 가둬둬서 공기 중에 이 배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이제 막아주는 게 이제 탄소 포집, 탄소 중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엔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도 하나가 바로 이제 친환경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정책 때문에 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도 가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유니드와 같은 기업도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시장 세계 점유율의 30%를 유니드가 생산하고 있다라는 것.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보적인 이 기술력을 가지고 그리고 점유율이 높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 성장세 당연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보다는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초 먼저 했어요. 네. 아까 1초 쓰셔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의 종목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의 종목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흐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가다가 이제 꺾여서 조정을 당할 거냐, 네. 아니면 조정하고 또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기는 네. 해요. 근데 저는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도 투자를 하고는 있었지만 네. 아마 본격적으로 투자가 더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중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열 처리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성 공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뭐 전구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열을 가해서 말 그대로 뭐 이거를 정말 그 2차 전지용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제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주요 업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LG화학, 뭐 대주전자재료,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기업에 모두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최대 고객사가 최근 들어서는 포스코케미칼이거든요. 근데 올해 신규 수주만 아마 한 2천억 정도 더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포스코케미칼이 최근 들어서 양극재, 음극재 모두 캐파 증설을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양극재가 4만 톤 정도였는데 25년까지 34만 톤,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7만 톤 정도였는데 17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는 거의 뭐 8배 정도 늘어나고요. 음극재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늘어나면은 당연히 열 처리해야 되는 장비가 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거의 한 140%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건우 FC님 원준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태성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일렉트릭을 좀 가지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핫한 이슈가 굉장히 뭐 많아 보이긴 하지만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전력 쪽 혹은 이 재생에너지 쪽 에너지 아니면 쪽, 원전 쪽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일렉트릭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원전은 사실 지금 중동하고 유럽 쪽하고 좀 강한 링크가 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중동 쪽과의 링크가 강하게 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 전력 공급이라든지 아무래도 이 배전 관련한 부분은 미국과 조금 더 이제 강한 링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시각차로 좀 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못지않게, 그러니까 유럽 못지않게 지금 미국도 엄청나게 지금 전력난에 지금 고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미국은 뭐 한 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뭐 무려 50도까지 가깝게 올라갈 정도로 지금 날씨가 더운 그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 과거보다 지금 전력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변압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우리나라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이 당연히 이제 이 1등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2등주, 3등주격으로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변압기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당연히 수주 잔고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들을 많이 해소가 된 지금 본업을 갖고 있기에 저는 현대일렉트릭 현재 위치가 조금 부담이 되긴 하나 네. 단기적으로 충분히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 네, 알겠습니다. 네, 스스로 땡까지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김태성 이사님께서 현대일렉트릭 지금 뭐 위치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52주 신고가 좀 지속적으로 경신하는 움직임이고요. 2018년대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이어가다 보니까 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농심인데요. 네. 네, 적자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네. 만회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는데 네. 이제 9월 15일 날 판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인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라면 500원짜리 하던 거 800원대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새우깡도 이제 거의 한 6.7%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매출로 저희가 변환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판가가 이렇게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연간 매출액이 한 1,780억 정도, 그러니까 1,800억 정도 인상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최근 들어서 적자를 면치 못했던 거는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밀가루, 파미유, 포장재 사실은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수치로 또 바꿔보니까 한 1,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연간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근데 이제 비용으로 올리니까 되려 매출이 거의 그냥 순 매출이 한 480억 정도가 늘어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효과는 본격적으로 아마 4분기부터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이제 3분기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도 9월 15일 날 판가 인상을 하기는 하지만 해외 법인에 대한 것들도 이제 판가 인상을 진행을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이 그래도 거의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한 40%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이 공장의 증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판가 인상까지 한다라고 하면 아마 하반기부터는 남미 매출까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농심 주가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고는 있지만 기관이 8월 들어서요. 8월 1일 제외하고 지금까지 매일 삽니다. 네. 네, 땡. 네. 끝나신 건가요? 얘기를 더 하려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 기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태성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MC넥스 카메라 네. 모듈 관련 기업 지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LG 이노텍이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1조 원에 가까운 수주를 했다 안 했다 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저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실제로 수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애플과 이제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관계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범 샘플을 지금 계속 보내왔다라는 것들이 확인돼서 테슬라 쪽에 이 수주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들 중에 저는 MC넥스 같은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70%가 이제 모바일 쪽에서 나오고 30%가 이제 전장 쪽에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모바일 쪽은 역시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 폴더블 제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그 돈 주고 그것을 왜 사? 이런 좀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저도 지금 폴더블 폰을 쓰고 있고 네, 쓰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이제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카메라 모듈의 수도 이제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실적 늘어날 수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장 산업 쪽에서의 지금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모바일만 볼 것이 아니고 전장까지 포함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폭 자체가 크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요. 메이저 주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종목 우리도 같이 관심을 갖자. 네. 시간 지나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길건우 FC님의 종목인데요. 진에어 들고 오셨어요. 네, LCC 업체들 실적 안 좋습니다. 더 좋아질까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LCC가
그냥 이 코로나 때 정말 많이 힘들었다라고 힘들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 그대로 뭐 리오프닝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갔다가 또 바로 꺼지고 네. 이게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LCC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군데 노선이 살아나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남아랑 일본. 네, 근데 이제 동남아는 그래도 5월 달에 규제가 조금 완화되면서 네. 거의 35% 수준까지 회복을 했는데 일본은 아예 죽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일본 쪽에서도 보면 규제 완화 기대감이 사실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뭐 하루 입국자도 사실 지금 상한선이 2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저번 주에 일본 갔다 왔는데 정말 사람이 별로 없대요. 아, 정말. 네, 하루 입국자 제한을 해버리니까 너무 좋고 뭔가가 뭐 할 것들은 많은데 조금 제한된 걸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2.5배가 늘어난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단체 관광만 하고 있는데 개인 관광도 조금 허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인 같은 경우는 무비자까지 만약에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수혜를 직접적으로 항공주들이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 이전에 일본에 방문을 하는 하루 뭐 입국자가 10만 명 정도였대요. 근데 우리나라만 따지면 한 2,400명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7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뭐 2,400명에서 한 680명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한 25% 수준까지 회복은 됐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제가 여러 가지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동남아보다 일본이 더 가까워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엔저. 저도 과거에 한 8년 전, 9년 전이었을 네. 것 같은데 엔저일 때 정말 일본 여행 많이 갔습니다. 네. 비싼 거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땡. 그런 수혜.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일본 여행 가는 게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우선 맞아요. 코로나 검사를 검사도 양국 해야 왔다 갔다 되고. 할 땐 4번 정도 받아야 되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비자도 지역 못 이틀 전에 신청해야 벗어나고. 되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게 조금 해소가 된다면 LCC 업체들 수혜가 기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김태성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애증의 5G 네. 네, 들고 오셨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결국에는 이 기술력이 없다면 혹은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포기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지금 5G 관련 기업들 중에 이제는 속속들이 이 실적이 회복되는 기업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이전, 이제 벌써 오래전 이야기가 돼버렸는데요. 2년 전만 하더라도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부품사들이 수혜를 받고 그로 인해서 이제 외형 성장과 함께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 2년 동안 추가적인 이 투자가 없다 보니까 기업들 자체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보면 KMW가 상당히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올라왔고 또 올라옴에 있어서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아니라 메이저 주체들의 관심을 좀 강하게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더 빠르게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이제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좀 얻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뭐 5G 관련주들, 뭐 대한강통신도 그렇고 솔리드도 그렇고 흑자 전환에 지금 성공한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서 제가 이제 MC넥스 말씀드렸을 때 폴더블폰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핸드폰은 결국엔 일단 쓰고 있던 것을 교체를 하게 되면 4G에서 5G로 많이 넘어들 오시게 되고 또 실제로 중국에서 5G 가입자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KMW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MW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길건 FC님 종목인데요. 네, 저희가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사님이랑 저랑 유튜브 많이 찍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둘이 할 때 항상 애증이 5G였어요. 거기에서 꼭 나오는 게 삼성 전기. 네, 그러니까 MLCC 얘기가 정말 필요한 건데 네. 주가가 삼성 전기가 너무 못 갔거든요. 근데 크게 포인트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삼성 전기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반도체 패키징 기판. 저희가 이제 FC BGA라고 하는데 이쪽에 23년 내년까지 거의 1조 9천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뭐 가격이 강세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뭐 FC BGA 쪽에서도 탄탄하게 매출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MLCC 쪽이 기존에는 대부분 그냥 5G 쪽에 뭐 네트워크 장비에 많이 들어간다라고만 인식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산업용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전장용 쪽이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한 9%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 1분기 때 12%, 뭐 그다음 15%, 3분기에는 18%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넘어가면 한 25%까지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현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 3단계가 지금 벤처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내년쯤 넘어가면 상용화가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IT 부품 3단계가 되면 IT 부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MLCC는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쪽도 보면은 전장용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수혜, 3중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땡.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놀라실까 봐 많이 땡이 나좀 작게 했는데 네. 다음 주는 왕땡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니까 10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이제는 탑픽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김태성 이사님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유니드라는 기업을 네. 저는 탑픽으로 오늘 좀 뽑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소 포집에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에 저는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면서 네. 현재 위치에서 만약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15만 원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신에 손절가는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추세가 잡히면 쭉 움직이고 위로 움직이고 또 아래로 잡히면 쭉 내려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한번 또 갇히면 굉장히 답답할 수 있으니 1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다시 매도를 하셨다가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트 체크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길건우 FC님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삼성 전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 자체가 항상 실적 대비해서 너무 네. 못 올랐거든요. 근데 항상 그게 MLCC 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전장용이 조금 많이 늘어나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성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만 원까지 저는 오.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들고 계셔라라는 입장이고요. 손절 라인은 반대로 조금 짧게 해서 12만 5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